여러분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무엇인가요? 여행을 떠났을 때 찍었던 아름다운 풍경, 친구와 함께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저의 핸드폰 배경화면은요, 어떤 때는 너무나 예쁘게 촬영된 최애의 화보가, 또 어떤 때는 드넓게 펼쳐진 무대 위를 찍은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다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찬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씩 웃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랑하는 것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하루 종일 붙어있는 핸드폰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을 배경화면으로 가득 채워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최고의 애정을 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 첫 곡 데이식스의 발에 들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라디오 나는 행복합니다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면 누군가의 최애가 될지도 모를 숨겨진 원석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반짝반짝 빛날 준비를 마친 아이돌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그들의 별빛은 아직 미미할지 몰라도 그들의 무대 뒤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죠. 그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는 지금 이 순간, 최애와 덕후가 처음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별에서 그들이 어떻게 빛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일의 별은 바로 트리플 S라는 그룹입니다. 트리플 S는 24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걸그룹으로 2023년 2월에 데뷔한 모드하우스 소속의 아이돌인데요. 올해 5월에는 첫 1위를 차지하고 7월에는 첫 24인조 콘서트를 열면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기존의 아이돌 그룹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팬 참여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건데요. 팬들이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하죠. 팬들이 좋아하는 멤버를 고르고 그 멤버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라서 매번 새로운 유닛 조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S는 항상 새로운 스타일과 컨셉으로 팬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건 코스모라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팬들은 이 앱에서 NFT 디지털 포토카드인 오브젝트를 사고 그걸 통해 꼬모라는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꼬모를 사용해 팬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또 멤버들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손끝으로 아이돌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트리플 S는 청춘이 마냥 빛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노래합니다. 현실적인 청춘의 아픔과 고뇌를 노래하며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저는 트리플 S의 대표곡 걸스 네버 다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 할래 난 이라는 가사가 정말 와닿았어요.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느낌이 든달까? 요즘 더 공감되는 노래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라며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 들려드릴게요.
die. High enough, can't deny. 비주류 문화라 여겨졌던 덕질 문화. 이 속에서 열정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애를 향해 애정과 열정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덕후. 그런 덕후들이 이야기합니다. 덕질에 의해 덕질을 위한 본격 라디오 덕후 연구회. 덕후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후를 연구하는 코너 덕후연구소입니다. 덕후연구소는 덕질을 하고 있는 덕후를 게스트로 초대해 덕질에 대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저는 이번 달 덕후연구소를 이끌어갈 덕후원희입니다. 제 옆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 공동 덕후 라임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회인 만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덕질을 멈추지 않을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2의 공동 덕후 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임님, 라디오 방송 처음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정말 처음이고 그전에는 이제 조금 쫌쫌따리로 게스트로 가끔씩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때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라임님을 뵙게 되어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하게 될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함께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첫 회부터 시작할 덕후연구소 어떤 방송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덕후연구소는 게스트의 최애를 소개하는 최애 발표회와 덕후들의 스케줄을 엿보는 덕후 캘린더, 그리고 행복한 덕질 속에서도 고민은 항상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덕후 고민 상담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덕후의 오늘 첫 회니까요. 두 덕후의 최애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임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를 하려면 좀 심호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저희 같이 네. 한번 심호흡 습습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시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드림 쩔어주자 파이팅! 바로 NCT 드림의 구호인데요. 저는 NCT 드림의 팬 시즈니입니다. 구호처럼 파이팅 넘치는 나날을 보내게 하는 저의 NCT 드림은 2016년 8월 25일에 데뷔한 SM 소속의 아이돌입니다. 어느덧 데뷔가 9년 차인데요. 마크, 런진, 제노, 해찬, 재민, 찬러, 지성 7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 데뷔 당시 멤버 전원이 10대 청소년이었답니다. 처음에는 NCT라는 그룹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유닛 형태로 나온 그룹이고요. 쉽게 말해서 멤버가 계속 바뀌는 그룹이었던 거죠. 청소년인 멤버들은 성인이 되면 그룹을 이제 졸업하는 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7명의 멤버가 영원했으면 하는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NCT 드림은 멤버 변동 없이 영원하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동아에 버금가는 서사를 가진 서사 맛집 그룹인 NCT 드림에서 제 최애는 바로 재민이라는 멤버고요. 경인 아라뱃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캐스팅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반짝반짝 빛나고 팀 내에서는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민이는 전광파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연말 무대나 콘서트에서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감탄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진짜 사람이 스노우 필터 씌워놓은 것 마냥 비현실적으로 생겼죠. 근데 또 얼굴만 잘생겼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무대를 할 때면 표정, 안무 하나하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춤출 때면 포인트마다 강약 조절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많은 편은 아닌데 소화하는 파트마다 킬링 파트로 만드는 게 볼 때마다 신기한 아이입니다. 비주얼, 실력뿐만 아니라 또 저를 빠지게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다정에 의인화를 하면 나재민이다 할 정도로 팬들과 멤버들에게 엄청 다정해요. 근데 그걸 생색내지 않거든요. 다정이 디폴트로 깔려있달까? 요리할 때 칼 들고 있다가도 멤버가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칼 방향을 돌리는 거나 영통 팬싸를 보면 팬들한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집니다.
팬과 멤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데 팬들에게 멤버들의 빛나는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멤버들의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사서 공부하고 또 찍고 그 사진을 직접 편집한답니다. 올해 여름에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활력이 강하고 살림꾼인 것도 킬포인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과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팬들한테는 돈 관리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연습 생활을 하고 데뷔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 저 숨도 못 쉬고 듣고 있었습니다. 라임님의 최애는 NCT 드림의 그 중에서도 재민군이시군요. 저도 재민군 사진 볼 때마다 감탄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러면서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저 라임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의 최애에 대한 영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도 신호흡 한번 하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컴온!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가사인데요. 노래처럼 저의 최애는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는 2007년 9월에 데뷔한 성진, 영케이, 원필, 도훈 4명의 멤버로 구성된 JYP 1호 밴드인데요. 전 그중에서도 드럼을 치고 있는 막내 도훈이 좋아합니다. 제가 도훈을 처음 마주한 건 아주 사고 같은 일이었어요. 작년이죠. 2024년이니까 작년 새해 첫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제 그 페이지에 데이식스 2023 크리스마스 콘서트 직캠이 떴어요. 저는 이걸 보게 됐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립싱크로 부르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이 도훈이의 별명이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 도훈은 이제 드럼 담당이라서 사실 얼굴 표정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면 신이 나서 몸은 못 움직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입 모양으로 열심히 가사를 따라하면서 립싱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 얘가 누군데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너무 행복해 보이냐 하면서 찾아보다 제가 입덕을 했습니다. 네, 저희 아이 도훈이는요 서울 태생인데 자라기 경남에서 자라서 가족 모두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본인만 지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엄청 부끄러워해요. 드럼만 치다 보니까 자신은 노래를 잘 못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드럼에 정말 진심이라서 원하는 소리를 위해서는 한 구간을 몇 날 며칠이고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팬들 사랑도 엄청나서 팬과 소통하는 메시지, 버블을 못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환불하게 용이하도록 과정도 다 알아보고 그걸 또 알아본 과정을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소속사보다 먼저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다정함을 지닌 아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 안에서 되돌려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 도훈이 그리고 그가 소속된 데이식스를 지켜보다 보니 저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걸어나갈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 도훈이 그리고 데이식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와. 하고 나니 굉장히 부끄럽네요.
정말 5분 안에 이야기하려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숨도 차는 게 꼭 저희가 30초 이내로 앨범 홍보를 해야 하는 가수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어쩌셨어요, 라임님? 와, 이 5분이 되게 길다고 느껴졌는데 사실 좀 짧네요. 이 저희의 그 마음을 다 담기에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이제 말로 하려니 맞아요. 네. 와, 처음에 저 이걸 글로 이제 쓰려고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글로 쓸 때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까지 찾아봤었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카라의 김규리 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수빈 군인가요? 그 친구의 네. 최애 발표회 영상을 정말 열심히 참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만의 언어로 그냥 적기 시작했는데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마음은 큰데 이걸 글로 맞아요. 표현하기가 참. 저 같은 경우는 NCT의 시스템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NCT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제 적다가 이러면은 이러다 이제 5분이 간다. 어쩔 수 없다. 자를 건 자르자 하면서 좀 고르고 고른 문장들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있으니 그 NCT 드림과 재민에 대한 애정이 정말 군데군데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저희 덕후 캘린더죠. 덕후들, 특히 빠순이들에게는 연말 연초가 굉장히 바쁜 시기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 송년회를 못 잡았어요. 아하, 역시.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뭐 시상식이라던가 이제 뭐 가요대전 이런 것들이 좀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놓치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을 이제 큐시트를 미리 보더라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큐시트대로 안 갑니다. 송년회를 일단 신년회로 1월 달로 아하.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각종 연말 시상식과 콘서트 그리고 그 이때쯤 나오는 게 있죠. 시즌 그리팅 소식들 때문에 더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연말 송년회를 다 미루셨고 이제 신년회로 미루셨다고 하면은 이 시상식 외에도 다른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라임님의 덕후 캘린더는 지금 어떻게 짜져 있나요? 일단 1월 11일 그리고 12일에 SM 30주년 콘서트가 열립니다. 벌써 30년. 와우. 하지만 이제 너무 슬프게도 제가 신년회를 오히려 좀 미뤘고 또 이날 좀 빠질 수 없는 뺄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콘서트는 제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방러는 이제 가고 오고 하는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 너무나 하루를 온전히 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방구석 1열로 비욘드 라이브를 즐길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SBS에서도 이제 나중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SM 하면 뭐죠? 수만리. 이수만 선생님도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깨알 TMI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된 국내 오프라인 스케줄 소식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시즌 그리팅인데요. 2025년 드림이들의 시즌 그리팅은 일명 시그는 오늘부터 발송 시작이에요. 부럽다. 어떡해. 그래서 지방이라 배송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번에는 완전 가죽 자켓에 실크 어른 컨셉이거든요. 드림이가 이제 어른입니다. 어머나. 기대 중입니다. 시즌 그리팅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거세요?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따로 판매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신 저는 거예요? 그 외에 따로 이제 네이버 페이와 함께 쓰기 위해 저는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이게 판매처에 따라서 사실 들어오는 특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공식 이제 판매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즌 그리팅이 이미 발송이 20일부터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공식 판매처 외에 다른 루트의 그 시즌 그리팅들은 이미 20일날 발송이 돼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공식은 왜 이리 안 옵니까? 맞습니다. 안 와요. 지금 주문해놓은 것들이 몇 개인데 지금 3개월째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러다 시즌이 지나겠어요. 내년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예, 맞아요. 저도 시즌 그리팅 구매를 했고요. 그 배송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라인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애들이 작년에 바쁜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2025 시즌 그리팅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전쯤에는 이제 연말 콘서트도 다녀왔어요. 데이식스가 지금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도중이라서 그것과는 별개로 또 연말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일명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데이식스 팬들을 마이데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에게는 이 콘서트가 약간 연말정산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공연 전까지 티켓팅을 빡세게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티켓팅에서는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지는 못하고 팬클럽 선예매로 예매한 첫날 공연만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틀 공연을 했었는데 다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가서 마지막 날 콘서트는 아까 라임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중계인 비욘드 라이브와 함께 집에서 방콘을 했습니다. 방콘 꼭 방콕처럼 들리는 건 저만일까요? 아닐 거예요. 콘서트 티켓팅은 진짜 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하면 티켓팅 용병, 대리 티켓팅과 같은 시스템과 단어들이 생겼을까요? 그나저나 덕후의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익숙한 단어긴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원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용어 중에 팬클럽, 선예매, 티켓팅, 비욘드 라이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팬클럽 선예매는 특정 가수의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팬들 대상으로 일반 예매가 풀리기 하루 전 팬클럽을 대상으로 선예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는 팬클럽 인증을 거쳐야지만이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켓팅, 취소된 티켓 예매를 말하는데요. 선예매, 일반 예매가 모두 끝난 후 콘서트를 가지 못해 취소한 티켓을 기다렸다가 예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피가 마르죠. 바짝바짝. 와, 정말 잠도 못 잡니다. 누가 티켓팅 성공했어요 한마디만 들으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때 취소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예매 사이트와 어플을 확인하면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못하고. 몇 달 전에는 우리 드림이들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슬프게도 선예매 티켓팅, 취캐팅 실패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멜론에서 티켓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멜론은 취캐팅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진행돼요. 그게 가능해요? 보통 이제 그 풀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멜론은 이제 아이유 콘서트를 기점으로 이제 안표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시간도 없어서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문제가 이게 취소되고 표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냥 이 풀린 표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랜덤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렸다 하면 그런 트위터에 소식이 들려와서 우르 달려가면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들린 순간부터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못 갔습니다. 와, 저는 멜론을 한 번도 티켓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예스24 유리 서버인 예사라서 제가 주로 쓰는 건 예스24 아니면은 야구는 티켓링크 이렇게 둘만 써서 멜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멜론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 악명은 좀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욘드 라이브. 2020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맞춤형 유료 콘서트로 정의되어 있는 온라인 서비스이고요. 콘서트를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고 공연장에 저처럼 가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죠. 대신 실시간이기 때문에 공연 시간을 놓치면 다시 보기와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그 앞에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마코는 집에서 열심히 비욘드 라이브로 편하게 즐기면서 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콘서트 이게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첫날 어쨌든 공연을 보고 왔고 마지막 날은 비욘드 라이브로 봤었는데 그 비욘드 라이브는 어쨌든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음악을 위주로 들려주다 보니까 그 주변의 함성이나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날 봤던 느낌과 영상을 통해서 보는 느낌은 확실히 달라서 좋긴 좋지만 역시 공연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콘서트 가는 이유가 공연을 좀 볼 때 다소 뒷자리라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팬들이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좀 즐겁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욘라로 보면 가끔씩 저희를 챙겨주긴 하죠. 맞아요. 비욘드 라이브 뭐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뭐 몇 개국 뭐 중국에서 잘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챙겨주지만 그게 끝이죠. 네. 대답이 안 들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욘드 라이브는 어쨌든 집에서 보다 보니까 혼자서 살고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긴 한데 가족들과 같이 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거시기한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서울에 간 김에 저희 언니 집에서 보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약간 좀 뭔가 저녁 먹을 시간대잖아요. 맞아요. 보고 있는데 계속 저녁 먹으라고 몇 번이나 방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맞아요. 이따 본다고 이건 실시간이라서 놓칠 수 없다고 이렇게 밥 된다니까요. 먹고 하라라고 하지만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저희 언니가 마침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약속이 있어서 다행히 끝날 때쯤에 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오롯이 혼자서 열심히 즐기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저나 라임님, 저 요번에 공연장 갔다가 엄청 좌절하고 왔거든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고요. 저 자리도 뭐 그렇게 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야도 나쁜 편은 아니었고 위치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 공연의 꽃 중에 하나가 MD잖아요. 네, 설마. 하나도 못 썼어요. 아, 현장에서 하나도 못 썼어요. 제가 이런 적이 지금 2번째예요. 진짜. 이거 놓치면 사실 이것도 비욘드 라이브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이제 굉장한 이제 풀미를 붙여서 구매를 해야 하는. 맞아요. 진짜 저희는 어쨌든 이제 MD를 공연장에서 사지만 만약에 못 사면 온라인의 기간 내에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놓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어서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일찍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저는 공연 전날 올라가서 이제 MD를 사려고 시간에 맞춰서 사려고 일찍 올라갔었는데 저희 애들만 그런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MD를 사기 위해서는 또 티켓팅을 해야 하더라고요. 티켓팅 지옥. 혹시 NCT 드림에서는 MD 살 때 어떻게 사세요? 그냥 현장에서 계속 기다리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거세요? 네, 저희는 따로 뭐 그런 건 없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현장 대기하고 언제부터 이제 MD 부스가 열리면은 그 시간대 맞춰서 기다려서 현장에서 구매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앞 콘서트부터 이제 솔로콘부터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물론 날씨가 추워져서 사람들이 대기 타면 위험할까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니 MD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플로 또 구매 대기 예약을 걸어야 된다는 게 사실 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니 그 핸드폰 없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대기 예매를 어플로 걸기 위해서는 공연장 인근 2km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이거 거의 그 대학교 때 중도 자리 예약할 때 그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게 보통 저희가 요번 공연이 저는 첫날이 7시, 저녁 7시 공연이었는데 MD 부스가 12시에 문이 열렸어요. 네. 12시에 문이 열렸는데 이 대기 예매는 그보다 2시간
전이니까 오전 10시. 10시, 네. 네, 그러니까 10시에 이미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도대체 몇 시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조금 가겠다고 9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9시에 못 일어나서 9시 반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이랑 그 공연장이 고척이었는데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처 1호선만 타면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예약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2km 반경에 들어가기 2분 전, 2분 전 대기 예약 티켓팅이 마감이 됐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진짜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네. 받는 거예요. 그 예매 대기 시간이 끝난 게 10시 58분이었어요. 아, 왜 이렇게 수량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 고척돔이 몇 명이 들어가신 줄 아세요? 몇 명이죠? 그 16,000명인가 17,000명인가 거의 18,000명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스가 5개가 있으면 한 부스당 한 타임당 50명씩 끊었다는 거예요. 50명씩이 말이 되나요? 이건 결혼식 뷔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면 결국에는 뭐 4분의 1도 아닌 숫자들로 마감을 쳤다는 거. 아니, 돈 벌고 싶지 않나요? JYP?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근데 더 웃겼던 거는 그 대기 순번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굿즈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저 MD 하나도 못 사고 그냥 11시에 공연장에 도착해서 그냥 이제 이벤트들이 몇 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벤트 몇 개 참여하고 전 또 이제 4기 팬클럽에 들어가 있으니 팬클럽에게만 주는 이제 포토카드를 받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라인님은 이런 적 있으세요? 지방러라면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저희는 서울로 가는 시간 그리고 공연장으로 가는 시간 모든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공연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MD 구매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진짜 새벽같이 대구에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차 대절을 하더라도 뭐 저희가 기차를 타러 가더라도 집에서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콘서트 때 MD줄을 2시간 동안 섰습니다. 2시간이요? 네, 저 5월 막바지 그 땡볕 속에서 사람 거의 그 직사광선 받고 사람 거의 네. 바짝바짝 말라갈 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그 한켠에 또 쉼터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걸로 빠지면 또 다시 줄을 다시 서야 되잖아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앞줄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아시죠? 알죠. 마크 포카세트 품절이래. 재민이 거도 곧 품절될 것 같대. 정말 그 속 바짝바짝 타는 네. 그 소리.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 차라리 비공굿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 뒤에는 또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3시간. 이때 근데 제가 진짜 빠른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 게 그 고척 앞에 있는 카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투썸이었던가? 네, 거기에서 이제 재민이 단독 이벤트가 열려서 재민이의 이제 뭐 대형 현수막과 재민이가 그려진 봉투에 재민이 빈공구 뜻이 막 들어간 그거를 나눠주는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았나. 못 가신 거예요, 거기도? 네. 이놈의 MD가 왜 공식 MD가 사람을 잡습니까? 정말 3시간, 2시간 아니 이게 사람이 기다릴 일이냐고요, 이 시대에. 특히 그렇죠. 여름에. 과거에 좀 구오빠 덕질 당시에도 콘서트 때문에 MD 구매로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멤버 수도 조금 많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꼭 대리 구매해야지 하다가도 그 대리 구매를 맡길 수 있지만 또 현장 가서 직접 구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워낙 그래서, 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라 맞아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또 기다리면서 힘드니까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대리 구매를 하자 후회하다고
또 막상 가서 직접 보고 또 사면 얼마나 제 손에 그 짜릿한 손맛. 맞아요. 그걸 못 잊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맨날 오락가락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대리 구매를 고민을 매번 MD 구매할 때마다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는 대리 구매를 되게 고민을 하고 저희는 어쨌든 집샵이라고 있어요. JYP 샵이라고 해서 굿즈 전용으로 파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콘서트 MD 소식이 뜨면은 거기서도 이제 한 하루 이틀 일찍 판매를 들어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즌 그리팅처럼 얘네들은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올 9월 달쯤에 저희 아이들 팝업이 열렸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캐릭터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캐릭터들이 다 있어서 그 캐릭터에 관련된 인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니멀즈라 그래요. 이- 귀엽다. 엄청 귀여워요. 근데 이 데니멀즈 팝업이 10월인가 9월 달쯤에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차피 서울에서 그러니까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그 굿즈를 샀는데 그걸 제가 몇 주 전에 받았어요. 거의 11월 말 그리고 마지막 왔던 게 콘서트 올라가는 목요일 날 마지막 그 팝업 물건이 굿즈가 도착을 했어요. 아, 이거 항상 의문인 게 주문을 받고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 들어가는 느낌? 맞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과거에 인형 제작을 해봤거든요. 아 잠시만요. 인형 제작을 하셨다고요? 네, 인형 제작을 과거에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뭐 함께 해도 뭐 샘플 받고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 2개월 반 정도? 진짜 넉넉 잡으면 3개월이거든요. 이게 수량이 뭐 많으면 더 걸리지만 근데 그 정도 걸렸다는 건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수량 충분히 네. 파악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문이 들어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 3, 4개월이 걸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콘서트 갔을 때 현장에서 굿즈를 사고 오셨던 분들은 공연장에서도 꺼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우리가 받을 때까지 계속 자랑을 하세요. 그걸 보면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구매는 가야 되고 현장 구매를 못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항상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MD 안 산다 해놓고는 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콘서트장에서 가방에 달려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굿즈의 모습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사면 또 딸려오는 포카들. 아 저희는 금액별로 이제 포카가 붙거든요. 저희는 4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이제 4만 원 금액으로 끊어서 이제 포카를 줍니다. 4만 원 금방 채우죠. 그러니까요. 뭐 4만 원이 뭐예요? 이번 콘서트 굿즈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저는 티셔츠 하나 사는데 10,000원 이상 안 쓰거든요. 그 굿즈에 잠옷이 있었어요. 잠옷에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십니까? 잠옷에 저는 한 19,900원? 저희 거 86,000원이었어요. 86,000원이면 제작을 하겠네요. 다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나 이 돈 주고 잠옷은 못 산다. 하지만 저희는 또 이 연말 콘서트에 후리스가 나옵니다. 아 이거 뭐 의류 사업 하나요 JYP? 의류가 제법 나와요. 아. 매 그 티셔츠와 그 맨투맨은 항상 있는데 그 특별한 시기에 약간 후리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놓치면 못 사니까 시즌. 정말 시즌 너무 탑니다. 그래서 그거는 샀는데 진짜 내가 이 돈 주고 후리스를 사야 되냐면서. 돈을 좀 더 보태면 파타고니아를. 그러니까요. 정말. 근데 문제는 가을에 샀던 의류 굿즈도 아직 안 왔다는 거.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의 내년 봄에 입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리스가 오면은 내년 겨울쯤에 내년 겨울 콘서트 입고 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시즌이 맞나요?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이번에 MD 사면서도 조금 좀 현타가 매번 오기도 하고요. 그 콘서트 MD든 아니면 굿즈 중에서 이거 정말 정말 신박하거나 정말 요상했다라는 굿즈 있으세요? 아 정말 요상했다. 정말 요상했다. 저는 그거 봤습니다. 월경 패드. 어. 생리대라고 하죠. 어. 이게 되게 제가 되게 어릴 때 이제 덕질했던 한 장르인데요. SF 장르긴 한데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거기 캐릭터를
이제 생리대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리대로 진짜 천생리대였어요. 좀 근데 나름 건강하긴 한데 그 아시죠? 이거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 좀 그렇네요. 그 패드. 패드 뭐지 이거 이러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제가 중학교 때 그 굿즈를 봤었거든요. 전설의 굿즈여가지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의 저에게 충격이었죠. 옛날에 H.O.T였는지 제가 제키였는지 기억이 잘 좀 가물가물한데 그 유전자 DNA H.O.T요. DNA. 아 저도 기억나요. DNA 뭐 목걸이 뭐 펜던트 같은 거 팔지 않았나요? 맞아요. 대체 그 DNA는 뭘로 만들었길래? 그 좀 너무 너무 착취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역시 세기말에 약간 그런 감성이 있었기에. 그렇죠. 세기말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그 가요 시상식 때 베이비복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이지 언니를 그 당시에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지 언니 너무 예뻤죠. 네. 저는 그 신은경 맞죠? 진짜 언니들 너무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역시 베이비복스지. 그래 베이비복스지 저게 이러면서 저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걸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콘서트 하면 좋겠어요. 맞죠.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저 언니들 진짜 걸크러쉬의 원조인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던 가장 기발한 굿즈를 봤으니 내 인생 최악의 굿즈가 혹시 있으셨나요? 최악의 굿즈? 이게 막 최악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좀 처분하기 나중에 곤란했던 그런 템들이 있는데 네. 저는 과거에 좀 구오빠들 굿즈를 진짜 많이 사 모았었거든요. 뭐 그때 인형도 한창 이제 뭐 유행했을 시기고 뭐 키링 심지어 뭐 부적 뭐 이런 거 있었고 부적이요? 네, 부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공굿이 아니고 비공굿이었는데 네네. 부적이 있었고 또 그 약간 유니폼 같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오빠들이 그런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굿으로도 나왔지만 이제 비공굿으로도 이제 약간 야구복 같은 그런 거를 좀 냈었어요. 그래서 그 야구복을 이제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앨범을 정말 많이 샀는데요. 왜냐하면 앨범 자켓이 랜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망과 낭만의 시대에 계셨군요. 그래서 제 최애가 자켓인 앨범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좀 여러 장을 사서 뭐 뽑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 최애의 자켓을 그렇게까지 샀는데 또 이제 못 겟했다 하면은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앞에 이제 기다리죠. 아하. 교환하실 분 이렇게 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요즘 사실 앨범으로 잘 안 듣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분할 때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게 앨범은 업자분들이 사주시더군요. 오, 업자분들이요? 네, 그래서 제가 탈덕하고 나서는 좀 당장 처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 여러 장을 한 세트로 좀 파격가로 좀 올려놨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오셨어요. 와. 근데 아저씨가 기꺼이 저희 집 앞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말투가 약간 좀 아저씨 같긴 했는데 여기 뭘까 했는데 이제 집 앞에 다마스를 끌고 오셨어요. 너무 전문적이신데요. 다마스에 그 시트가 붙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CD, LP 매입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저는 한 번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었고 덕질을 좀 다년간 해온 만큼 탈덕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굿즈 처분도 여러 번 했는데 참 씁쓸하더군요. 맞아요. 굿즈 진짜 처분하는 게 이게 되게 묘해요. 사실 저희는 어플로만 듣지 사실 CD로 누가 맞아요. 듣습니까? 스밍 해야죠. 스밍. 그렇죠. 스밍을 해야죠. 요새는 또 그런 반도 있던데 그 약간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네모반이라고 하는. 맞아요. 저희 드림이도 이제 그렇게 나온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 접했어요. 저는. 저도요. 그래서 이건 뭐지 했는데 이거 어쩌면 이것이 좀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CD는 어쨌든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종이들만. 네. 아니 근데 그 네모반이 정말
음질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종류별로 모으다 보니 해가지고 근데 음질이 정말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유튜브에 가끔씩 뭐 4D 뭐 사운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오, 들으시는군요. 예. 저는 사놓고 아직 듣지를 않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CD도 이렇게 오면 그냥 대충 한번 쓱 훑어보고 이제 정리해놓고 그런 정도라 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굿즈나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마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굿즈를 모으는 당시에는 진짜 행복했잖아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온 내 마음과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 사람들을 덕질하고 이런 굿즈들을 모으고 정말 구하고 이랬었는데 와 그냥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은 정말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고 나의 한 시대를 뚝 떼서 버리는 느낌인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맞아요. 이거를 처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못 듣는 노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역시 또 그 구 오빠가 꽤나 좀 유명했던 분들이었고 최근에 작년부터였나요? 눈이 올 때면 이제 네, 계속 들려오는 노래들이라. 근데 맞아. 또 추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노래가 처음 났을 때 내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하는 그 마치 과거의 X를 떠올리듯. 맞아요. 그 약간의 스쳐 지나가는 나의 맞아요. 기억들. 맞아요. 그 영화 성덕 보셨어요?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근데 이 영화 성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잘 아시지 싶은데 이제 구오빠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모 밴드를 굉장히 좋아했던 팬의 인터뷰였어요. 이제 그 밴드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대요. 각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서 좋아했던 밴드의 노래를 축가로 불러주자고 약속을 했다고. 근데 그 밴드에 뭔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한 사람의 가오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도려내버렸다라는 인터뷰였는데요. 이 나의 한 시대를 시간을 채워냈던 것만큼 그걸 도려내는 데는 참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탄하게 정말 폐 안 끼치고 바르게만 좀 살아줬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도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나 동의를 하고 목이 메이셔서.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들으니까 그 과거에 막 그 덕친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동매들이 이제 탈덕을 하면서 좀 연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들은 이제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은 괜히 제가 초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인연도 맞아요. 이제 떠나보내야 하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랑 이 가수에 의해서 나의 시간이 즐거웠지만 이 사람들과 연결된 또 다른 덕매와 덕친들에 의해서 내가 즐거웠던 기억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되게 만든 이놈들 진짜 가만 못 둔다며.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과 절망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덕후 연구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꽉 찼는데요. 네. 라임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 저 오프닝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시간 엄청 꽉 찼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임님 작년에 저희 라디오 하면서 처음 이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라임님이랑 만나서 라디오 하실래요? 라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방송 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이번 방송 너무 그냥 저에겐 다 좋았습니다. 저희 그 당시엔 조금의 일코를 하면서 맞아요. 눈치를 살폈죠. 이 사람 뭐지? 그러니까요. 좀 돌판이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저는 이제 알아차렸는데 저와 그 당시 다른 게스트 분께서는 그 다른 게스트는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 진짜 애기인 줄 안 거예요. 어머나.
우리 애들이요? 하면서 이게 너무 좀 젊으신데 벌써 애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머나.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오빠가 없어요. 저 역시 진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열정적일 수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같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래오래 갑시다 우리. 네. 자, 그럼 라인님의 추천곡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 건데요. 어떤 곡인가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과일 뭘까요? 귤! 네, 바로 귤이죠.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손끝에 전해지는 귤 향기는 겨울의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귤처럼 상큼하고 톡톡 터지는 매력을 가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NCT 드림의 텐저린 러브. 나의 tangerine Take my breath 심각해 네 옆에 서면 오늘 덕후의 열정으로 하루의 활력을 더해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의 삶에 작은 빛을 더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덕질은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질이란 이름의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반짝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덕후연구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덕질처럼 뜨겁고 아름답기를. 마지막 곡으로 추운 겨울 새어나오는 입김처럼 숨길 수 없는 마치 덕후의 마음 같은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NCT 드림의 입김 들려드리며 마칠게요. 맘이 밖으로 자꾸